그럼 이 아까운 세금을 조금이라도 절세할 수 있는 꿀팁 3가지에 대해서 지금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재테크의 똑재입니다. 요즘 해외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주가가 올라서 돈을 버는 건 참 좋지만 행여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지는 않을까 고민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오늘은 해외 주식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아까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꿀팁 3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주식 세금에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있고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있습니다. 배당금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일정한 시점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미국 주식의 경우 배당소득세 15%를 떼고 통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외 국가에서 배당금이 들어올 때는 해외 국가와 우리나라의 배당소득세를 비교한 다음 더 높은 세율로 부과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보다 미국의 배당소득세가 더 높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16.5%를 원천 징수한 다음에 계좌로 입금해 주게 됩니다. 알아서 다 떼고 넣어주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낼 세금은 없습니다. 단 여기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있는데요. 여기서 매매 차익이란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면서 얻어지는 수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10,000원짜리 주식을 사서 30,000원에 팔았다면 이 매매 차익은 20,000원이 되겠죠. 이 세금은 250만 원까지 비과세로 기본공제해주고 초과된 금액을 양도소득세율 22%를 적용하게 됩니다. 참고로 국내 주식의 경우 현재까지는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애플 주식을 사고 팔아서 1,000만 원의 차익이 발생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1,000만 원에서 250만 원 기본공제를 빼준 다음 나머지 차익인 750만 원에 세율 22%를 구해서 나온 금액이 바로 제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입니다. 여기서는 165만 원이 되겠네요. 물론 벌어들인 돈의 22%긴 하지만 그래도 세금이 참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 주식 투자자로서 세금 제도가 하루빨리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매매 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표로 나타내 봤는데요. 1,000만 원을 번다면 양도소득세로 165만 원, 5천만 원을 벌었다면 양도소득세로 1,045만 원, 1억 원을 벌었다면 2천만 원, 2억 원을 벌었다면 무려 4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 양도세는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에는 포함되지 않고요. 그리고 주식을 팔지 않고 가지고만 있을 때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 아까운 세금을 조금이라도 절세할 수 있는 꿀팁 3가지에 대해서 지금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매년 250만 원씩 차익을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장기 투자자니까 주식을 절대 안 팔 거야. 또는 좋은 주식은 파는 게 아니고 모아가는 거랬어 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미국 주식은 절대 팔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최근까지도 차익을 실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 나중에 한꺼번에 수익을 실현하게 되면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2% 세율이 매겨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매년 연말에 250만 원까지 차익을 실현한 다음 주식을 다시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주식의 평단가가 상승하고 계좌에 찍히는 수익률이 하락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실현하는 차익 규모가 더 적어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전체 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도 차익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요. 여기서 12월 31일은 매도일 기준이 아니고 결제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31일에 매도하시면 안 되고요. 미국 주식의 경우 3영업일에 결제가 되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절세를 하시려는 분들은 12월 31일에서 영업일 기준 최소 3일 전, 넉넉 잡아 일주일 전에는 매도를 마치셔야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매년 250만 원씩 차익을 실현했을 경우와 5년 동안 한 번도 차익을 실현하지 않고 한꺼번에 매도했을 경우의 세금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누적 수익금 2,500만 원이 있다고 해볼게요. 매 해마다 250만 원씩 팔아서 차익을 실현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275만 원입니다.
하지만 매년 차익을 실현하지 않고 23년도에 한꺼번에 매도했을 경우 내야 할 세금은 무려 495만 원입니다. 세금으로만 220만 원 차이인데요. 여기서 누적 수익금이 더 증가하거나 투자 기간이 더 길어진다면 이 세금 차이는 더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연말에 250만 원씩 차익을 실현한 다음 다시 해당 주식을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두 번째 방법은 손익통산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 손익통산으로 과세가 되는데요. 손익통산이란 손해와 이익을 합산해서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 주식에서 400만 원 이익을 받고 B 주식에서 마이너스 300만 원, 그리고 C 주식에서 100만 원을 이익받다고 해볼게요. 그럼 현재 A 주식 400만 원, C 주식 100만 원으로 500만 원을 벌었고 여기서 B 주식으로 300만 원을 잃었으니까 총 손익을 통산한 금액은 200만 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00만 원에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주게 되면 기본공제액이 더 크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내야 할 세금은 0원입니다. 만약 손익통산을 안 해줬다면 수익금 500만 원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은 55만 원이 되겠네요. 이 점을 활용하여 계좌에서 만약 손실이 난 종목이 있다면 매도를 한 다음 다시 재매수를 하게 되면 손실액만큼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각 증권사마다 해외 주식 매매 차익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이동평균 방식과 선입선출 방식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동평균 방식이란 평균 매수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을 말하고요. 선입선출 방식이란 먼저 산 주식을 먼저 매도한다고 간주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예시를 들어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A 주식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2월에 주가가 100만 원이라서 한 주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 이 A 주식의 주가가 올라서 400만 원이 되었는데 이때도 한 주를 매수하고요. 그리고 11월에는 600만 원이 되었을 때 한 주를 매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총 3주를 가지고 있는 거고 A 종목의 평단가는 366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12월에 제가 A 주식 한 주를 600만 원에 매도했다고 해볼게요. 이 경우 이동평균 방식을 사용한다면 제 평단가가 366만 원인데 600만 원에 팔았으니까 차익은 234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기본공제를 250만 원 해주니까 여기서 내야 할 세금은 0원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 이 증권사가 선입선출 방식을 적용한다고 해볼게요. 이 경우에는 제가 2월에 최초로 매수했던 매수단가 100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100만 원에 산 주식을 600만 원에 팔았으니까 차익은 500만 원이 되겠고요. 여기서 250만 원 기본공제를 해도 세금은 55만 원이 됩니다. 즉, 선입선출 방식은 먼저 산 주식을 먼저 매도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 초반에 매수한 주식의 평단가가 더 낮을 경우 평균 매수 단가로 계산한 것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식 매수로 평단가가 높아진 투자자가 선입선출 방식을 모르고 평단가만 보고 250만 원 차익을 실현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증권사의 양도소득세 계산법을 필수로 파악하셔야 합니다. 현재 메이저 증권사 중 선입선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는 미래에셋,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이 있고요. 이동평균 방식을 사용하는 증권사로는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제대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본인에게 선입선출 방식이 불리하다면 이동평균을 사용하는 증권사로 주식을 옮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아낄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으로는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수익금을 포함해서 주식으로 5억을 벌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것을 배우자에게 그대로 증여하여 배우자가 바로 매도를 했다면 양도소득세는 과연 얼마일까요? 금액이 무려 5억이나 되니 세금이 굉장히 많을 것 같잖아요. 정답은 양도소득세 0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부부간에는 쌍방으로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증여한 다음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 시점의 주식가액으로 산정을 하는데요.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증여 시점 전후 각각 2개월씩 총 4개월간의 종가 평균으로 계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득가액을 올린 다음에 매도를 하기 때문에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려우시죠? 제가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남편이 애플 주식을 1억 원 매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애플 주식이 상승하여 5억으로 올랐다고 해볼게요. 그런 다음 이 애플 주식을 아내에게 증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배우자 증여는 6억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0원입니다. 그런 다음 아내가 바로 이 애플 주식을 제3자에게 5억에 매도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과연 양도소득세 세금은 얼마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증여를 받은 시점의 주식가액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5억으로 계산되어서 양도세는 0원입니다. 취득가액이 5억인데 아내가 5억에 팔았으니까 차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0원이 됩니다. 사실 이 방법은 이미 부동산 투자에서 유행했던 엄청난 절세 방법인데요.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 2월과세 제도가 적용되면서 더 이상 이 방법으로는 절세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지만 주식의 경우에도 2025년부터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증여받은 시점이 아닌 최초 증여자가 취득했던 가격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즉,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2월과세를 시행하겠다는 말이죠. 2월과세가 시행되면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전과 똑같이 남편이 애플 주식을 1억에 매수했고요. 3년 뒤에 5억으로 가치가 상승해서 아내에게 애플 주식을 그대로 증여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배우자 증여는 6억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0원이고요. 이때 아내가 바로 애플 주식을 제3자에게 5억에 매도했다고 해볼게요. 만약 2월과세가 시행된 시점이라면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시점, 그러니까 5억이 아니고 최초의 증여자, 남편이 취득했던 가격 1억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무려 8,745만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24년까지 미국 주식으로 투자 수익이 크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이 방법을 활용하시는 게 좋겠죠.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은 100만 원 이상 증여를 하게 되면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에도 알아봤으니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도 알아봐야겠죠. 양도소득세는 내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 방법에는 개인이 할 수도 있고 증권사 양도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개인이 직접 서식을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지만 양식도 굉장히 복잡하고 매도한 내역을 일일이 찾아서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증권사에서 이런 신고 대행 서비스를 아주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양도세는 원천 징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만약 양도세 신고를 안 할 경우 가산세 20%가 붙게 되고요. 신고를 하긴 했지만 금액을 줄여서 신고를 했다면 신고 불성 시 가산세 10%가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세금 신고를 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주식 세금에는 크게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있는데요. 배당소득세는 알아서 원천 징수된 다음에 통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개인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은 25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고 초과하는 분은 양도소득세율 22%가 적용되게 됩니다. 이렇게 높은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절세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매년 250만 원씩 차익을 실현하여 양도소득세 전체 금액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또한 손익통산을 활용하여 손실 종목을 매도한 다음 재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2025년부터 2월과세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전에 확실히 활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양도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도 차익을 기준으로 하고요. 매도일 기준이 아니고 결제일 기준이기 때문에 3일 전까지는 무조건 매도를 마치셔야 합니다. 내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양도세를 신고하시면 되고요. 개인이나 증권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증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고대행 서비스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방법을 잘 활용하셔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아낀 세금으로 우리 다시 투자해 보자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